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기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남편 외국 보내기, 대한민국에서 4위 외국 나가기. 저는 북한에서 살 때 남편이 외국 나가기를 2차례 겪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 와서는 4위 외국 나가기를 지금까지 5차례 겪었는데 그 중에 3차례는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작년에 중국에 나갔던 내 4위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의 체험을 비교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남편 외국 보내기, 이건 순전히 북한에서 살 때 제가 겪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남편은 북한에 있을 때 1979년부터 1982년까지 유고슬라비아에 실습을 나갔었고, 또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지금 러시아 침공으로 정말 그 결사전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하리코브 기술종합대학에 공부하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외교관이건 무역대표건 유학생이건 실습생이건 해외 인력 수출이건 또 각종 해외 단기 출장이건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에 위해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서 그 최종 비준은 또 당중앙위원회에서 합니다. 인력 수출 나가는 것도 정당에는 그 비준을 당중앙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에서 한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는 것은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주변 주민사회에서 그 귀한 달러를 만질 수 있다고 해서 대단한 부러움의 대상으로 됩니다. 고로 북한에서 해외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본인이 인정하건 하지 않건 가문의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는 시작부터 기둥뿌리가 뽑히는 일입니다. 해외에 나가기 위한 직장 당연의 추천으로부터 시작해서 매 단계에 올라가는 그 모든 인물심사, 여기로 말하면 면접이라고 하겠는지 모르겠지만 6, 7개 되는 단계에서 혹시나 떨어질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매 단계 뇌분을 다 먹여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아닌 열차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면 소위 당과 수령의 배려로 할당된 외화를 전략해야 한다는 관계 당국의 강력한 주문 때문에 최저로 지급되는 외화까지도 아껴서 나머지는 국가에 바치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남편 외국에 2번씩이나 보냈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외화 전략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갈 때는 이게 역부족이지만은 열차를 타고 갈 때는 누룽지, 김치, 된장, 간장, 고춧가루, 절임 남새, 소금, 지어는 쟁개비와 숟갈까지도 다 싸들고 시비리 횡단 구평열차에 타야 합니다. 저희 남편이 우크라이나에 갈 때 그랬거든요. 그때가 되면 평양역 국제열차선에 온 가족이 그 짐짝을 들고 날라야 합니다. 몇 개가 됩니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한 캐리어는 딱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는 몽땅 무거운 박스인데 가족이 나가서 열차에 올려놔야 합니다. 식량 배급제,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 공급 제도가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북한 평양의 경우 이런 기차를 타고 해외에 나갈 때면 친정집까지도 탈탈 털려옵니다. 그 준비 때문에. 그런데도 그 광경을 지켜보는 평양시 주민들은 엄청 또 부러워합니다. 북한이 이 수준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외국 현지에 도착하면 귀국하는 날까지 국제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가족과의 소통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게 북한입니다. 이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이 가족에게 소식을 전하거나 해외에 있는 그 본인에게 가족의 소신을 보내는 경우 이것은 오직 관련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선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선을 통해서만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다. 저는 남편이 해외에 나간 기간이 합계 6년인데 나가 있는 정기간 서신을 딱 3번밖에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예, 다 비밀 보장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리고 해외의 실습, 유학 나간 대상은 그곳에 있는 정기간 공부와 함께 현지 대사관에서 내리먹이는 충성의 외화벌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제 남편의 말에 의하면 해당 국가의 북한 대사관에서 외교 행랑으로 들여온 일본 세이코 시계를 무작위로 준답니다. 30개, 40개씩 매 실습생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이것을 외교관들이 팔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 당과 수령의 배려로 온 실습생, 유학생들이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안고 이것을 팔아서 당자금을 마련해서 수령에게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실습생, 유학생들에게 그것을 내리먹여 현지인들에게 팔게 한답니다. 사실 이런 밀수는 어느 나라에서나 불법인데 그래서 제 남편은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 이게 제일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게는 김주덕이라는 육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가 90년대 초에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학생으로서 동독에 유학 갔던 적이 있습니다. 유학을. 공부밖에 모르던 그가 동독 주재 북한 대사관이 내리먹이는 일본 제품을 몰래 팔다가 동독 경찰에 잡혀서 북한과 동독 간이 범죄인 인도 협약에 따라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북한에서 아주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체험한 북한에서 남편 외국 보내기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외국에 나가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게 해외에 나간 남편이 굉장히 추분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이기도 했던 것이 북한에서 외국에 남편을 보낸 그 가족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겪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사위를 외국에 보냈을 때 제가 겪고 느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사위인 성낙사미는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입니다. 이게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낙사미는 해외를 누비는 전기 기술자로 성장했습니다. 늘 내 사위에게 미안하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위는 어떻게 외국에 나갔는가? 이 문제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모든 준비를 관련 회사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해줬기 때문에 적어도 집안에서는 숟가락 하나도 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캐리어 하나를 달랑 들고 집 앞에서 저를 포옹하면서 어머니 제가 돌아올 때까지 꼭 건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을 흠뻑 주고 떠났습니다. 북한에서 해외에 나가는 남편이 그 분주하고 요란한 현실을 직접 겪은 저로서는 정말로 외국에 나가는 게 맞나? 이런 의심까지 들더라고요. 아무 부담도 정말 가족에게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는 매일 통화합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일본에 갔을 때나 폴란드에 갔을 때나 중국에 갔을 때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화상통화로
제 아내와 2딸 그리고 저하고 그 소식을 주고받습니다. 이러니까 국경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나라 간의 그 어떤 울타리가 전혀 여기는 장벽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북한에서 남편을 외국에 보내고 서로가 안부조차 알 수 없었던 그때의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뼈저리게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대비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의 사위를 외국에 보냈을 때와 북한에서의 남편을 외국에 보냈을 때의 그 천냥지차 차원이 다른 그거를 볼 때마다 늘 가슴이 뜨겁고 감사합니다. 북한 평양에서 살 때 당시 평양수해연구소 기사장이었던 제 사촌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수해시에 1개월간 전시회에 갔다가 중도에 현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우리는 그 시신이 도착하는 하루 전에야 그 소식을 듣고 순환 비행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일을 하다가 그리 되었는데도 그 자손들에게는 단 1푼의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게 김일성 족속이 3대째 통치해 오고 있는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북한 주민은 직위, 고하, 남녀노소, 해외에 있건 국내에 있건 관계없이 김일성 족속의 노예라는 점 피토하는 심정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되면 북한에서 해외로 나가는 그곳 주민들도 내 사위 대한민국의 내 사위 성낙삼처럼 그렇게 되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해외에 나갔다 귀국하는 귀국 상황에 대해서 한번 대비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